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상들이에는 8개나 됩니다.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제자의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만든 겁니다. 청년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리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네임드 기차에 터보 엔진 다는격이 될 겁니다. 오늘도 봉로스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시회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제가 있습니다. 더 매치 슈퍼 화요일입니다. 더 매치 슈퍼 화요일. 예, 슈퍼 튜스데이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네. 뭔가 좀 세게 붙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5개 장관, 그러니까 정부 기관의 장관을 임명하는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3개 부처 장관이 큰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제가 그림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작품부터 만나볼까요? 그러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조제프 베른의 난파선이라는 작품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난파선에서 보물을 건져 올린 줄? 그래서 이게 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영국에서 한국 대사관의 공사 참사관으로 근무했던 해수부 박준영 장관의 후보자, 박준영 후보자, 이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고가의 그릇, 작품 이런 부분들을 좀 모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들여오는 과정에 이제 외교관이 외국에 살다가 들어오게 되면 세관을 그냥 통과하거든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삿짐으로 분류가 돼서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 들여왔고 문제는 여기에 있는 물건들도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럼 그릇만 있느냐? 하나 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 말고 예, 또 뭐가 다른 있나 게또 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릇이고요. 샹들리에입니까? 샹들리에입니다. 샹들리에가 8개가 들어있었습니다. 8개나요? 예.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를 일단 시청자분들 함께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 사진들 배우자가 올린 건 맞죠? 예, 그럼 저 사진에 쓰여 있는 대로 영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배우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상들이에는 사진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8개나 됩니다. 이것도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 생활 중 사용한 것 맞습니까? 그림에 보시면은 중간에 2개가 저희 현재 집입니다. 집에다 달아놨던 걸 떼어서 자. 갖다 놓은 겁니다. 난파선에서 보물 건져 올린 사진인 줄 알았어요. 일반인이 이 정도 분량을 세관 신고 없이 들어와 판매했다면 한마디로 밀수입니다. 우선 후보자 해명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은 아니었다. 그 집안 꾸미기용으로 그렇습니다. 구매를 했던 거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해명인데 예. 그러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사진만 봐도 정말 좀 많네요. 많습니다. 예. 그리고 영국에 살 때 이 방에 집의 크기가 한 30평 정도 됐다고 해요. 네. 근데 저렇게 많이 달고 너무 있었을까. 많아. 네. 좀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요거 어찌됐든 이제 판매하고 있으니까 요거 세금은 내야죠. 그럼 세금 내야죠. 네. 그리고 들어오면 세금 안 냈기 때문에 세금 내고 사과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이게 낙마 사안인지 그렇죠. 아닌지 그거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만 네. 국민들이 볼 때 좀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문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야당에게 공세를 펼치니까 여당에서도 좀 여기에 대해서 방어는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벼룩시장에서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시간 있을 때마다 사 모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밀수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판매 목적으로 산 게 아닌데 카페를 운영하나 봐요. 카페에 이걸 전시해 놨더니 사람들이 좀 팔라고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해명할수록 뭔가 좀 궁색하다는 궁색한 느낌이 부분이 드네요. 있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 매치 네. 다음 작품 다음 작품으로 무엇일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아트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남준. 니꺼 내꺼라는 작품입니다. 플레이. 남편의 승진과 연구 실적을 위해 제자의 연구 실적을 가로챈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남편은 핵심적인 아이디어부터 논문의 전반적 기술까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일저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승진 부분은 필요한 충분한 점수를 이 논문이 없이도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보자 말대로 남편이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논문 3의 일저자가 되는 것은 정당하다면 동일한 방법론을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그것도 문장 단위까지 동일하게 제안하는 석사학위 논문 2는 명백한 표절입니다. 과기부 장관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제자의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만든 겁니다. 청년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임혜수 예, 과기부 임혜수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포탄이 터졌던 오늘 청문회 중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논문 관련된 본인의 남편이 또
모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지 않습니까? 저분이 본인의 제자들이 쓴 논문에 다른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는 남편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저자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허은하 의원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논문은 참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네. 뭐 관행도 다 학계마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뭡니까?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쓰면 거기에 이제 지도 교수들이 지도했다는 이유로 같이 이름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여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 기여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름만 올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좀 이례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같은 대학의 대학원생에게 지도 교수나 같은 대학의 교수가 함께 연구에 참여해서 이름 올리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네. 이처럼 타 대학에 있는 교수가 다른 대학 대학원생의 논문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도 한두 편이 아니고요. 18편의 논문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작품으로 작품을 갈까요? 잠깐 보고 갈까요? 예. 세 번째 작품도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나오고 있네요. 예, 튤립 강풍 풍자화라고 하는 작품인데 튤립이 투자의 개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튤립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사람들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림인데요. 왜 이 얘기가 나왔냐? 지금 현재 그 투자의 규제가 됐다고 얘기되고 있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국토부 장관, 변창흠 장관 예. 이 문제가 돼서 이제 바뀌는 그렇죠. 분인데. 네, 맞습니다. 아, 요거는 좀 논란이 없었으면 했는데. 그러니까요. 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공무원을 근무하다 보니까 예전에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내려가면 특별 분양을 해줬습니다. 그걸 특공이라고 그러거든요. 특별 공급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공급을 해줬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그래서 경쟁률도 낮고 세금도 좀 깎아주고 이래서 세종시에 좀 거주하라고 보급을 해주는데 그걸 받고 나서 네. 본인은 관사에 사셨습니다. 아, 집에 안 살고. 그렇습니다. 그 집은 전세를 줬죠. 네. 그럼 전세금 받아서 이제 분양하면서 얻었던 은행 빚을 갚아 나갔고요. 본인은 관사에 살면서 관사 재테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 후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좀 얻었나 2억 보네요. 2천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갭 투자 뭐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특히 이제 국토부라고 하는 기관이 하는 일은 LH도 관리하고요.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 장관 후보자가 이런 이제 논란이 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물론 그 당시에는 관례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요즘 분위기로 보면 이건 좀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또 실제로 인사청문회 때 사과를 했죠. 사과했습니다. 네. 여러 번 사과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본인의 자녀들을 주소를 옮긴 문제가 또 있었어요. 강남으로. 그 문제도 사실은 이제 본인이 미국으로 가면서 시차적으로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자녀들하고 부인만 강남 쪽으로 옮기고 본인은 사당에 계속 살으셨거든요. 네. 그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인사청문회가 사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인사청문회로 그렇습니다. 봐도 무방한데 네. 이번 이 인사청문회는 여나 야나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서 여야가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고 여론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자들의 문제점을 계속 부각을 시키면서 부정적인 그렇겠죠.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네. 여당 입장에서 그걸 최대한 방어를 하면서 낙마하는 후보자를 없게 만들어야 네. 차후에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팽팽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개인적인 문제도 당연히 얘기해야 됩니다만 정책이나 자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좀 검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마다 계속 좀 반복되는 모습이어서 맞아요. 좀 씁쓸한 기분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아백 복로스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tay